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답을 자주 수정하는 사주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1차 고사가 끝나고 성적을 확인이 아마 거의 끝났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중학교 시험원과는 다르게 이제 고등급제에서 자신의 성적이 대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공부, 그러니까 시험에 민감한 그런 상태죠. 시험 후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 이제 왜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냈느니, 또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그럴 줄 몰랐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시험을 출제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요즘에는 학생들이 많이 학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특정 학교, 그러니까 학원 주변 학교에 대한 과목별 문제지를 산다고 합니다. 또는 학생을 통해서 이제 시험지를 어떻게 입수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특정 과목의 시험지가 입수가 안 되면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시험지를 확보해서 과목별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험지를 분석을 해서 나중에 그 교과에 대한 대비를 이제 기말고사 때 이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제한 문제가 학생들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보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학생의 어떤 친인척, 형제 자매라든지 또는 부모님들이 그 문제를 보고 문제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직접 학교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할 때는 정말로 몇 번씩 검토를 하고, 또 그 특정 교과목을 한 선생님만 출제하는 게 아니고 두 분, 세 분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을 해도 오류가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답을 자주 수정하는 사주는 이랬는데요.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이 문제 틀렸어?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다 아는 거였는데 틀렸다 라든지, 또는 어떤 문제를 안 고쳐야 되는데 고쳤다 라든지, 또는 다양한 그 이유, 틀린 거에 대한 다양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 대비를 충실하게 하는 학생들은 1초고사 후에 문항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교과별로 그 선생님들이 출제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말을 대비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번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다양한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했을 때 실제 시험을 보면서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 만약 2번이 정답일 것 같다. 그럼 2번을 마킹했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2번을 한 다음에 3번이 맞는 게 아니야? 또는 4번이 더 좋은데? 이렇게 해서 정답을 자주 수정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본 결과, 아하, 그런 글자가 틀림없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또 그 글자가 있는 학생들하고 임상을 해보면 실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주의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병술, 을미, 경술 이렇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일단 이 학생을 보면 월지를 봤을 때 미월이죠. 그럼 엄청 이제 물이 필요한 그런 공간인데 사주에 어디를 봐도 물은 없습니다. 물론 구조상으로는 천간에 을병경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연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미월의 상황에 원국 구조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단 미월은 뜨거운 여름인데 물이 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영월지를 보게 되면 술미형 또 일을 포함해서 술미술 이런 구조를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편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또 대운에서도 수기간 해미니까요. 신유술 해자축 여기 되려면 중년이 돼야지 수기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게 보입니다. 제가 이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왜 시험 볼 때 문제 정답을 자주 바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아니 딱 봐도 정답을 자주 바꾸고만. 아니 2번 했으면 2번으로 그대로 가야지 왜 또 2번 했다가 또 1번으로 했다가 다시 또 5번으로 갔다가 그런 문제가 몇 번 문항이 몇 개 문항이 되네. 넌 시간 없는데 그렇게 자주 정답을 바꿔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가 그런 에너지가 있어. 너는 그냥 무심결에 한 것 같지만 그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자, 1번 학생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정답을 자주 수정할까요? 또는 반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을 수정할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야 할 때는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해야 될 때는 수정 안 하는 학생, 또 수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주 수정하는 학생, 이렇게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아들과 상담하면서 발견했는데요. 두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김효년, 병인월, 갑인일, 시는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졸업한 학생이고요. 1번 학생은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이고 2번 학생은 대학생, 지금 대학교 졸업을 했겠네요. 2번 학생은 어느 대학, 어떤 학과에 진학했을지 글자를 보면 얼른 보이죠. 2번 학생은 지금 대운으로 보면 학생 때 거꾸로 가니까 대운이 학창 시절에 수기로 흘렀습니다.
그러면 수기가 이 학생에게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병인의열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1번 학생도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 뜨겁기 때문에 주변에 뭐 어떤 물이 되든지 물이 많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2번 학생의 경우에도 인월이기 때문에 인목의 뿌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물이 초년의 학창시절에 수기로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운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좋거나 또는 언제나 나쁘거나 뭐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죠. 물론 원국에 수기가 없지만 대운에서 수기가 왔는데 필요할 때 자기 삶에서 가장 필요할 때가 어떻게 보면 뭐 고등학교 시기 또는 대학 또는 대졸 이렇게 보면 월주 시기 이 시기가 가장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월지 시기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을 가는지 또는 어느 학과를 졸업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운이 학창시절에 수기로 흘러졌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수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 수기와 병인 구조를 보면 임갑병 이런 구조 또는 갑병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임갑병 이런 구조가 보이고요. 또는 기묘, 병인 뭐 이런 간지들이 학업 공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당연히 교대에 진학을 했고 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어떤 과목이 가장 국어, 영어, 수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힘들었을까요? 자주 언급하는 그런 얘기인데 국어 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제가 분석을 했을 때 국어 과목에서 좋은 등급을 맞거나 안 좋은 등급을 맞거나 하는 경우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과목은 가치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몰랐다 알았다가 아니라 판단을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되고 반대로 하면은 또 오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기운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도 일간을 보게 되면 갑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간목이 하나, 둘, 셋 같은 글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크다, 자기의 생각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갑이라고 하는 글자의 속성을 보면 갑은 수직상하 운동을 하는 글자죠. 을은 좌우확산을 하는 글자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갑은 수직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험 볼 때 1번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고 그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또는 자세하게 풀어보니까 5번이 답이다. 그러면 1번을 버리고 5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갑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속성 자체가 주변을 잘 보지 않죠. 앞만 보고 가는 것이죠. 갑은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예, 이리저리 이런저런 응용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은 그런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무조건 1번이기 때문에요. 좀처럼 이런 사람들은 정답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 에너지가 갑, 인, 자기 생각이 많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갑목은 수직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얼른 봤을 때 1번이 답이다 그러면 주변 선지를 잘 안 보는 1번으로 그냥 고고, 예, 이런 성향이 많습니다. 국어 과목이 가장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는 특별한 에너지가 아니면 국어, 영어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 학생은 수학에서는 1등급을 맞았지만 국어, 영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죠. 그러면 1번 학생은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안 바꿔야 되는데 자주 정답을 수정했을까요? 1번 학생은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 속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경금은 시국명리학에서 얘기하는 편관이죠. 그러니까 편관을 지나면 이제 신금, 정관 이렇게 되는데요. 경금의 상황은 뭐냐면 갑을병정 무기까지 살다가 자연으로 비유하면 경금 열매가 드디어 더 이상 단단해질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신금으로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지기 바로 전 단계의 경금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자신의 존재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질을 많이 하죠. 이것이 맞네, 이것이 틀리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게 틀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신금에 이르면 그런 것도 필요 없죠. 신금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데 경금 에너지는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자주 지적을 합니다. 이걸 학생에 적용해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특히 일간에 있을 때 정답을 자주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킹한 정답에 대해서도 제대로 맞는지 확신이 좀 덜 든다고 할까요? 또는 저희가 1번 해놓고 2번이 더 좋아 보인다거나 또 2번 했는데 또 3번이 더 좋아 보인다거나 뭐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과 갑목은 정반대 에너지죠. 그러니까 그 시험과 관련했을 때. 그러니까 갑목은 바꿔야 될 상황에서도 거의 바꾸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고, 경금은 안 고쳐야 되는데 자주 정답을 자주 고침으로써 시간도 물론 지연되고 어떤 그 결정 장애라고 할까요?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것이죠. 또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금일간을 가진 분들을 보면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뒤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거나 뭐 그런 성향이 경금이라는 글자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금과 간목이 답안지를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바꾸거나 할 때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는 글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하나 사주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주는 예, 병술, 정유, 무진, 자, 이런 구조를 가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어떤 교과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월주 상황을 보면 정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일단 정화가 유금 시종자의 열기를 가하고 수기에 풀리는 구조가 6월의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데 사주 원국에는 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정유일인가요? 예, 술 해자축으로 대운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인호술 삼합으로 봤을 때 해자축이 오게 되면 겁재천살의 의미가 되어서 일단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에 수기가 가장 필요한데 원국이 없는 수기가 대운, 특히 학창시절에 수기가 이렇게 공급됨으로써 정유자, 그러니까 대운까지 포함해서 신정임 구조가 되어서 나름 2번 학생과 마찬가지로 대운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만나는 겁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어떤 과목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시험 보고 나서 두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이 시험 끝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선생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학생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저도 굉장히 힘이 나고 또 제가 공부한 것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나고 정말 기분이 좋죠. 자, 그러면 그 학생이 고민했던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얼른 보았을 때 고목상으로 어떤 문제가 눈에 보이시죠? 예, 지금 무토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없는
재성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수학에 가장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은 무정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수용력도 좋고 뭐 그런 학생입니다. 또 모토를 기준으로 유금을 생각한다면 에너지를, 그러니까 궁리하는 에너지는 있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에너지는 있는데 재성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학생에게 얘기하기를, 너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야. 노력은 하지.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산 능력이 조금 딸리고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도형이나 그런 공간 개념에 문제가 출제되면 진짜 어려움이 있다. 선생님도 안타깝다. 왜냐면 너가 노력 자체를 안 한다는 문제지만 너가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본적인 그 수학 에너지가 적어서 그게 참 문제다.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지, 그런 문제를 앞으로 또 수학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또 너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나중에 또 해결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이제 급제천 그런 대운을 만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료 활용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생각이 많죠. 자기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주 언급된 내용같이 국어 공부에 가장 어려움이 많겠죠. 출제자가 생각한 답이 분명히 있는데 본인의 생각이 많으면 출제자의 생각을 무시하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학생에게 얘기한 거는, 너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다. 그 문제를. 물론 영어 경우도 너가 어려운 독해 단어를 많이 알고 구문 알아가지고 해석을 열심히 했어. 해석을 다 잘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답을 고를 때, 내 생각은 2번이 맞네. 이렇게 지문의 생각을 덜 하고 너 생각으로 답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게 오답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 말에 학생이 1, 2번의 문제가 바로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입장에서는 뭐 그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노력을 안 하는 학생들은 노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겠지만,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그건 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교과에 대해서 왜 내가 안 될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학생들의 고민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 너가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학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 너가 몰라서 그 문제에 틀린 게 아니라 너 생각을 조금 줄이고 출제자가 왜 이렇게 출제를 했는지 출제자 생각을 조금 더 하면 기말고사 때부터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세 가지 이외에도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의 글자 중에서 시험과 관련해서 이런 독특한 에너지 때문에 그 글자를 가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내용을 학생들하고 적용하기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만 생각했는데, 실제 학생들과 임상을 해보니까 그 글자가 가진 특별한 에너지가 학생들의 공부 또는 시험 볼 때의 어떤 상황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금과 또 간목 또는 어떤 특정 교과에 대해서 어떤 나누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어떤 특정 교과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